오늘 양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방산 섹터들의 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뭐 매번 일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주들 자체에 대한 장기 모멘텀이 여전히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의미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없으신 분들에게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지금 강한 추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한 78%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 PER이 대략 22배 정도 되다 보니까 부담감은 충분히 있죠. 다만 올해 2분기 방산 마진이라든지 하반기 페루, 이라크 이 본계약 확인이 충분한 갈림길이 될 것이고 그 재료가 현재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앞쪽에 신고가를 찍었던 부분 때부터 쭉 그어서 놓고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추세를 그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 위쪽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그었을 때,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 다들 보이시죠? 이 추세선 라인들이 뭘 의미를 하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락 채널링, 상승 채널링은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안에서도 하락 채널링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내려오는 선이에요. 상승도 반듯하게 올라가는 선이죠. 근데 보시면은 위쪽 추세선이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아래 추세선도 그대로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좀 모여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세기형 패턴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합니다. 보통 세기형 패턴이 들어올 때는 반전형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즉 하락 세기형 패턴이 들어오면요. 상승 반전이고 상승 세기형 패턴이 들어오면은 하락 반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하락 세기형이잖아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졌다가 어느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로서 현 시점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서 분명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앞쪽에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좀 많이 모여 있는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받고 다시금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부분들만 충분하게 지지를 받아준다면요. 다시금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로템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방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의 플랫폼과 방산 고마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다음에 수주 잔고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 확보, 그리고 밸류와 수주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안 있었죠? 이거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종목이나 섹터, 업황이 있다면요. 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이거 뭐 철도 회사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철도 사업도 하긴 하고는 있지만 철도와 방산 두 가지의 복합 프레임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도 K2 수출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철도 장기 서비스 백로그 기업으로 계속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방산 쪽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냐?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4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작년에 글로벌 군사비를 2조 8,870억 달러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군사비가 무려 14%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방산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조달 지출이 1,000억 유로를 넘길 가능성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돈이 다 어디로 간다라는 거죠? 전차나 방공, 탄약, 정비, 인프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잡은 이 길목이 바로 K2 전차 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적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서 놓고 보면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이 1조 4,575억이에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42억이 나왔죠. OPM이 15.4%입니다.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의 시장의 기대치가 한 2,223억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2,242억이다 보니
소폭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할 숫자는 전체가 아니라 방산 쪽이에요. 지금 디펜스 솔루션 쪽에 대한 매출이 8,040억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2,188억입니다. OPM이 무려 27.2%가 나왔어요. 여기서 연결 영업이익 2,242억 원 중에서 약 97.6%가 디펜스 솔루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현대로템은 외형상 볼 때 철도, 방산, 플랜트 이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익의 기준 자체로만 본다면요. 말 그대로 방산 수출 플랫폼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로템 입장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스크는 없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크를 하게 되면요. 올해 1분기 신규 수주 7,098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8.5%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주에서 신규 수주가 줄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단기 숫자 하나로만 보면요.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지금 현대로템이 총 쌓아놓은 수주가요. 29조 8,181억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여러분들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매출의 약 5년치 이상을 이미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 계산을 한번 붙여서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총 수주 잔고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29조 8,181억이죠. 여기서 나누기 작년 매출이 5조 8,390억이란 말이죠. 이걸 하게 될 경우에는 5년치 일감이 나와요. 자, 그 말은 즉슨 신규 수주에 대한 공백이 생겨도 이미 쌓인 일감이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받쳐주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수주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주가에는 분명 타격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주가의 타격은 일회성일 뿐 오히려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전혀 훼손이 된 국면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현대로템의 본업을 한번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일단 지금 현대로템은 전차를 한 번 팔고 끝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전차에 대한 생태계 프랜차이즈를 본부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K2 2차 계약이 총 180대 중에서 119대가 수출, 61대가 현지 생산 구조이고요. 그리고 훈련과 정비, 수리 패키지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생산 방식부터 정비 체계까지 같이 넘기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말 그대로 폴란드에서 만든 현재 생산과 후속 군수 지원의 모델이 페루와 이라크, 루마니아로 복제가 된다면요. 이거는 절대 단순하게 수출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가능한 국가별 플랫폼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라인메탈이 되겠죠. 올해 1분기 그룹의 OPM이 11.6%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가 10.5%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현대로템의 디펜스 솔루션은 OPM이 27.2%.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은 훨씬 높죠. 그런데 라인메탈은 백로고가 지금 730억 유로,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가 전사 수주대 매출 비율이 약 2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BAE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 플러스 79%, 기조 영업이익이 플러스 911%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마진은 강해요. 현대로템이. 마진은 강한데 이 K2에 대한 집중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후속 계약 확인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철도는 뭐냐? 철도는 할인 요인이냐? 이 부분들도 놓고 봤을 때 올해 1분기 레일 솔루션의 매출이 5,432억이란 말이죠. 여기서 영업이익이 29억 정도가 나와요. OPM만 따져봤을 때는 0.5%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도도 그냥 저마진 차량에 대한 판매로만 보면 안 되고 레일 솔루션의 수주 잔고를 보세요. 18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레일 솔루션 매출이 2조 896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대비 9년치 일감을 쌓아둔 거예요. 레일 쪽은.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워낙 레일 관련한 솔루션 이슈가 나올 때는 주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게 안 움직여요.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디펜스 솔루션 쪽 관련돼 있는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건 이제 매출 비중 단위 거의 97%가 방산 쪽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레일 쪽이 이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어도 사실 마진 자체가 아직 크지가 않고 OPM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 방산 쪽에 조금 더 특화적인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철도 쪽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 모로코 7,482억 원, 그리고 ONM 같은 경우의 계약은 전동차 440량 전체를 20년간 유지 보수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동차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 판매 후에 정비, 구독 서비스가 같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철도 할인 논리를 일부 바꾸는 지점이기도 한 거죠. 지금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가 작년 말 인터뷰에서 뉴욕시 교통국 디비전 1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을 가장 큰 빅매치라고 설명을 했고요. 철도 매출 2조 원 달성 의지도 함께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로템이 원래 방산 솔루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레일 쪽까지도 같이 끌어서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밸류 자체가 재평가가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체크는 해야겠죠. 일단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6월 25일 기준으로 37.52%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7월 1일 날 37.49%입니다. 살짝 줄었죠. 자,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는 7만 1000주가 순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일단은 15,000주 정도 순감을 한 거고요. 이 숫자는 말 그대로 강한 일방 매수라기보다는요, 이벤트를 보면서 포지션을 조정하는 흐름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주가 반등만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수주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지만 확인 전 할인하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과 신규 수주 확인이 같이 붙여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다가오는 7월, 8월 중에 2분기 실적이 되겠죠.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제가 리포트를 알아보니까 올해 2분기 매출을 1조 7천억, 영업이익을 2,882억 원, OPM을 17%를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28만 3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페루와 이라크 K2 본계약이 되겠죠. 페루 쪽에는 약 3조 원, 이라크는 약 9조 원의 수주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확정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꼭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028년부터 30년까지 폴란드 쪽에 현지 생산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올해 2분기 때 방산 쪽의 OPM이 20%대 후반이 유지가 되고요. 폴란드 쪽의 K2 2차 마진 개선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구조적인 반등이 강하게 들어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페루나 이라크 쪽에 대한 본계약이 지연이 되고요. 2027년부터 8년까지 이익에 대한 증가 기울기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는지 그 여부들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페루, 이라크 쪽에 본계약이 지연이 된다면요, 당연히 이익 증가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여부들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증권사 기준으로 볼 때요, 목표 주가를 34만 원, 키움증권이 제시했고요. 하나가 28만 3천 원이에요.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가 25만 원에서 28만 4천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세계 증권사들의 최근 6개월 기준 평균 목표가가 30만 5,45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주가가 18만 원대 후반에 위치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대비 괴리율만 놓고 보면요, 대략 위로 60% 이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단순하게 저평가로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주가와 FN 가이드 올해 예상치 EPS가
18,546원 이걸 붙이게 되면요. 올해 예상 PR이 대략 22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대 싸다기보다는 페루, 이라크 철도 ONM에 대한 실제 계약과 마진으로 확인이 돼야만이 지금의 밸류가 정당화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발견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로템은요. 핵심 자체가 K2를 몇 대를 파느냐 보다 이 폴란드식 현지 생산에 대한 정비와 훈련 패키지를 몇 개 나라로 복제를 시킬 수 있냐.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폴란드 하나에만 국한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폴란드를 계기로 해서 여러 중동 국가들, 유럽 국가들 쪽에 손을 계속해서 뻗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릴 때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걸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방산주의 하루 반등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올해 2분기 방산 OPM과 그리고 하반기 페루, 이라크 본계약 그리고 모로코 쪽의 운영 정비의 철도 마진 전환을 꼭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향은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후속 수주가 꺾일 경우에는 시나리오는 다시 바뀌겠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상방 쪽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딱 하나예요. 현대로템이 올해 하반기 때 K2 복제 계약을 숫자로 증명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오는 그 시점이 진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인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분석한 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처럼 종목 분석 채널 중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에도 굉장히 편하니까 꼭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섹터, 업황이 있다면요. 편하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